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22일 오후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시즌6 사직생 세금폭탄 클라라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왜 어떻게 된 일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네. 우리가 저기 보통 한 4명 녹음하잖아요. 4명, 5명 이렇게 녹음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꺼버린 거야? 그러니까 마이크는 5개인데 보니까 트랙이 4개더라고요. 트랙을 하나 안 만든 거예요. 근데 반응은 대단히 뜨겁고 좋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안 들어갔는데 반응이 뜨겁단 반응이 말이에요? 뜨겁던데. 그런 거구나. 분노하는 거구나. 리뷰도 많이 달리고 뭐. 왜 오랜만에. 저만의 목소리가 안 들리냐 이러면서 분노하시는 오랜만에 거죠? 방송 갔다 뭐. 아주 새삼스럽게. 품격 있다. 시끄러워. 네. 아니, 난 요즘에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토킹. 왜 또? 묘령의 여인이? 여인이면 좋겠는데, 경찰 놈의 새끼들이 자꾸 나한테 전화지를 해가지고. 왜요? 왜? 며칠 전에 우리 동네 그 지하철역에서 선전전. 4명이서, 말하자면 선전전이죠. 뭐, 말하자면은 피켓 들고. 유인물 나눠주고. 아니, 그러는데, 우리 꼴랑 4명이서 했거든, 4명이서. 4명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그쵸? 왜냐면은, 피켓을 50m 그 사이만 안 들면 되거든요. 1인 시위잖아요. 우리 그거 다 알죠. 우리 다 꿰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법 다 지키면서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2명이 와가지고 어디서 나온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 아니 여기 동네 사람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지금 파괴되는 거를 지금 분노하는 사람들이다. 동네 아저씨다 이런데. 동네 아저씨들이다. 그러니까 또 2명이 더 와. 그럼 또 똑같은 걸 물어봐. 또 4명이 또 와. 또 똑같은 걸 물어. 나중에는 한 15명이 오더니 우리를 에워싸고서 계속 우리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냐고, 어디서 나왔냐, 계속. 아니, 동네 치안 안 지키고 아니, 뭐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치안 지키러 나온 거죠. 동네 치안을 흉하게 생겼지 좀. 아니, 동네 치안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네가 우리한테 치안 짓거리라고 있어. 진짜. 아니, 그러니까 근데 좀 밝히셨어야 돼요. 아니, 근데. 여기 덕인형님은. 뭐라고? 네? 어떤, 범죄형. 공권력의 입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지. 아니, 그래갖고, 마침 우리가 이제 1시간 정도 하기로 했는데, 한 50분 정도 됐어요. 그래갖고, 오늘 전단도 다 떨어지고, 좀 일찍 끝내자. 우리 저기 가갖고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 그럴 때 나왔는데, 아니, 계속 쫓아와, 경찰들이.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도 얘네들이 미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차 같은 데 숨었다가 딱 나왔다가. 진짜? 조잡해! 그리고 자빠진 거야. 걔네 경찰 아니야. 개그맨이야. 아니, 그래갖고. 조잡해. 지네는 우리가 계속, 우리 모르는 줄 알고 그랬나봐요. 그래갖고 내가 갑자기 막 모르는 척하고 가다가, 뒤에서, 앞에 가는 사람 시민, 뒤에 가는 사람 경찰. 진짜 다음에는 동네 흉하다 그 동네. 무궁화꽃이 해봐. 무궁화꽃이. 재밌겠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업자득이에요. 재밌는. 원래 이제 이제 해산된 정당 당원이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이제 해산된 정당 당원의 자격으로 와서 뭐 이렇게 선전물도 주고 유인물도 돌리고 이러면은 이제 보고를 하잖아요. 경찰들이 와서 그 구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나와가지고 동네에서 유인물을 뿌렸다, 뭐 몇 장을 뿌렸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없어졌잖아요, 이게. 그래, 없어지니까. 없어지니까 이제 적이 없어요, 지금. 동네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랑. 동네 아저씨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동네 아저씨인데요? 근데 그걸 만약에 경찰이 동네 아저씨들 4명이 나와가지고 유인물을 뿌렸다 이라고 보고를 해봐요. 조인트 마치. 이 새끼 장난해?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얘네들도 일선에서는. 동네 아저씨인데 우리 집도 강서구고 우리 직장도 심지어 또 강서구야. 아니. 우리 요즘 공연도 없어갖고 거의 백수야 나 지금. 그래. 그 멀쩡한 당으로 없어요. 백수 동네 아저씨인데 백수 동네 아저씨가 열받아가지고
가지고 세금 물리고 그래 보고 진짜 재밌겠다. 백수 4명이 몇 시에 지하철역에서 뭐 민주주의를 지켜라. 신원불상의 거주불명 신원불상의 남자 4인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를 하면 무슨 욕을 얻어먹겠어요. 그러니까 험악한 인상이에요. 대략 이름이라도 적어야지. 뭘 해야 되는데 안 가르쳐 주니까. 이름이라도 적어야지. 안 돌아버리는 거지. 이런 것도 일종의 검문이잖아요. 불신 검문이고 탐문이잖아요. 그럴 때는 경찰 공무원 직무집행법 37조에 의해서 자신의 소속, 계급, 그다음에 또 검문이라든가 이런 탐문의 목적을 밝혀야 돼요. 그죠. 밝히지 않으면 무궁화 꽃이 그렇죠. 무궁화 꽃이 우리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먼저 자기 이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신분증 내놔라. 그래야지. 경찰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신분증을 안 갖고 왔대. 그럼 명함이라도 줘라. 그럼 명함 딱 받은 다음에 그러면 누구 형사 누구누구 씨 원래 이렇게 법적으로다가 신분증을 갖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경찰 공무원법상 당연하죠. 그 새끼가 경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름 가르쳐줬으니까 나도 이름 가르쳐갖고 내가 가르쳐달라 그래갖고 안 가르쳐주지. 거의 막 하는 일이 이렇게 나눈 대화들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거의 초딩같이 같이 그냥 두 분이 우리 편이긴 하신데 좀 부끄럽다. 부끄러워 좀. 경찰도 너무 황당해 하더라고 나 때문에. 아니 경찰들 그 미행 대놓고 미행 미행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좀 조잡하다. 스토킹. 아니 그 뭐 놀이? 놀이라고 해야지. 스토킹 당하시는 분도 심심찮게 올라오더라고 보니까. 네, 많이 와요. 심지어 그 스토킹 인증샷도 찍어갖고 보내시던데. 봤어요. 저도. 이럴 때는 무궁화 꽃이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로. 그러니까. 벽에 일단 딱 기대신 다음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경찰이 서툴러서 그래요. 옛날에 이제 각하 시절에 마을사오 시절에는 이런 걸 많이 했잖아. 하니까 사람들도 이렇게 스킬이 붙은 거야. 요령도 생기고. 발소리조차 나지 않아. 그렇죠. 안 들켜.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처음 해보는 거거든. 지금 경찰들이 그런 걸 이제 전설로 얘기만 들은 거야. 왜요? 저기 누구야? MB 각하 시절에도 왜 이래? 민간인 사찰 많이 했잖아. 온 나라가 저리 됐구만.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프로페셔널이잖아. 그러니까 경찰들은 뭐 봐봐요. 많이 안 해서. 우리 덕인 형한테 프로페셔널이 안 붙지. 노력하셔야겠다. 그러니까 프로페셔널. 프로페셔널이구나. 그러니까 원래 있잖아요. 노력하셔야겠다. 사자가 자기 사자 새끼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요즘 약한 동물들 잡아다가 이렇게 사냥 연습하잖아. 그것처럼 형은 당한 거야.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은 어디 거리를 걸을 때 버스하고 같은 버스하고 택시 가는 방향, 차 가는 방향에 그 방향 쪽에 인도로다 걸어라. 뭐 이런 수칙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네, 그러니까 경찰 미행하면 무조건 택시 타고 튀든지 버스 잡아 타고 튀든지 해야 되니까. 역방향으로 가면 안 되니까. 네. 그렇죠. 이런 수칙들이 다시 살아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다시 전수해야 되는 시기들이 왔어요. 우리 지금 수칙 전해줬잖아요. 무궁화 꽃이 피었어요. 맞아요. 저처럼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 걱정 없어. 경찰 계급장이 무궁화네. 달고 오신 거 아니야? 하느님? 달고 오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 계급장 달고 오긴 나야다. 무궁화하면 높은 거 아니야?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궁화 하나짜리가 경찰 총경이죠, 총경. 총경인가? 네. 파출소 소장이 하나가 아니고? 보통 그래, 총경이에요. 그러니까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얘네 완전 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총경이면 되게 높다. 무궁화 떴다니까. 떴다 이거잖아.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제 또 오해를 사죠. 왜요? 무궁화 꽃이 무궁화 꽃이 피어. 그걸 좀 잘못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 사람들 진짜. 뭐야? 왜? 분명히 이거 좀 우리 카톡 같은 거 까면. 그러니까. 그래. 지난주는 아주 뭐 카톡이 대화제였죠. 네. 우리 카톡 안 하길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카톡 까이면은 뭐 김수창이나 뭐 이런 더듬이 이런 저리 가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진짜. 그 최모 씨 큰일 납니다. 방송 생활 끝나신다고 봐야죠. 예. 연예계 생활 끝난다고 해요. 아니죠. 오히려 에로게 스타로 등극하는 거지. 그럴 수 있나? 노이즈 마케팅 빵 터뜨려가지고 영화 진출 딱 하면 게임 끝이지. 중년 에로 배우로. 중년 에로 배우. 옛날 시소성이 있거든. 해외 진출하겠다. 해외 그렇죠. 진출. 옛날에 채찍 들고 찍었던 사진 이런 것들이 막 고가에 팔리고. 그래서 최모 씨 어로 계속 쫙 뜨는 거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걸리지만 인기는 많아. 그렇지. 중년 김재동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중년 김재동. 저도 옛날에 뭐 감옥에 있을 때 인기가 많았어요. 왜요? 에로에서? 아니 그런 거 말고 학생 운동할 때 뭐 좀 인기 있잖아. 걔네 감옥 가면. 멋있죠. 네. 감옥에 가면 아무 득이 안 돼요. 뭔가 대단한 거 한 것 같고. 그러지 뭐 한 건 한 것 같은 이런 느낌. 네. 네.
근데 이제 뭐 인기 아무리 있어봐야 소용없습니다. 네. 감옥 가면 꽝이야. 아 근데 그 왜 그런 거예요? 뭐가? 클라라? 예. 클라라 씨? 근데 뭐 소속사랑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저기 혹시 미생 보셨어요? 미생? 제가 사실 뭐, 연속극? 아, 못 미생? 봤어요. 전 마지막 회만 봤어요. 예. 아니, 드라마 미생에 네, 보면 그 요르단 중고차 사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종합상사가 중고차를 요르단에 팔아. 그럼 이제 요르단 현지 업체랑 계약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종합상사 다니는 놈 하나가 그 요르단에 그 유령 사업체 하나 차려놓고 그 유령 사업체랑 그 종합상사랑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MB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커미션 그냥 다 줄줄이 지가 먹는 거지. 이게 클라라가 보니까 그런 짓을 했더만. 아, 그거랑 유사한. 예. 아니 근데 그렇게 해놓고 왜 본인이 먼저 뭐 성희롱 어쩌고 그렇게 이쁜 그러니까 클라라가 아니, 그럴 리가 있어? 처음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성적 이 대표한테 네, 수치심을 느꼈다고. 네, 수치심을 느끼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오고 갔다. 저는 클라라를 믿어요. 뭐래? 근데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게 있었던가? 카톡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게 없었죠. 실제로. 카톡 내용에는 그런 게 아, 없었죠. 전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제 클라라가 이제 본인의 비키니 사진 이런 걸 보내면서 저 어때요? 뭐 이런. 그냥 어떤 그러면 저한테나 보내죠. 대표님한테 보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잘 모르는 거죠. 뭐 법률 대응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언론에 대한 어떤 그 해본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그냥 어리니까. 예, 그래가지고 질러놨는데 이제 더 큰 게 오니까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지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클라라 씨는 이제 뭔가 그 대표로부터 약간의 그 인권 침해 이런 걸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성적 수치심이라고 했죠 표현이. 근데 이제 본인 얘기는 그런 표현을 쓴 적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먼저 말을 꺼낸 자신이 한 거다. 얘기는 아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보도들이 나오는데 객관 정황으로 보면은 계약을 파기하려고 그런 얘기를 꺼낸 것 같긴 해. 계약 파기하기 위해서 좀 유리한 근데 이제 조건을 만들려고. 법률적으로 이렇게 내용 증명 오고 간 거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그 계약을 어긴 거는 이 클라라 쪽이더만. 좀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얘기들로. 아, 말 안 하고 행사 뛰었나? 아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카톡이 공개돼 가지고 막 시끄럽잖아요. 네. 주고받은 내용 중에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에이전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자꾸 그래 그 회장이. 근데 이제 에이전시 계약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클라라가. 그냥 계속 보내라고 그래. 안 보내줘. 그 계약서에 이제 언제까지 공개하기로 명시가 돼 있어. 안 보내줘. 그래서 그거 공개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야. 이렇게 된 건데 알고 보니까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에이전시가 그 클라라 매니저도만. 그러니까 아까 그 요르단 중고차 그 건처럼. 그렇게 돼가지고 회장이 빡 돈 거지. 그러니까 원래 소속사는 거긴데 예. 그 소속사하고 이제 별개로 그 매니저랑 매니저랑 또한 그러니까 이중계약 비슷하게 된 거네. 수수료 띄고 하자 우리끼리. 뭐 그런 거죠. 이런 거네. 그러니까 국내는 이제 니들이 하고 이 중국이랑 일본은 이제 내가 알아서 하마 이래놓고 이제 그 자기 매니저를 데려왔어요. 전 소속사 대표를. 그렇게 된 거더만 내용이. 아니 그거 알면은 빡치지. 아니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 클라라 팬들이 있으면 또 이거 아니 근데 이번에 그 이제 공개된 문자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심각한 훅 가게 됐어요. 심각한 교훈이 있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 절대 카카오톡 쓰지 마. 그러니까 어지간한 거는 그러니까 말로 하고. 제가 볼 때는 카톡을 죽이기 위한 또 한 차례의 음모예요. 네? 카톡 죽이기다? 지난번 이제 카톡 사태 이후로 네네. 이거 좀 잠잠해졌잖아. 좀 잠잠해졌어요. 텔레그램으로 다 망명 갔다가 이제 슬슬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그래서 카톡이 편하거든. 이모티콘도 많고. 근데 이번 기회에 완전히 카톡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죽여버리는. 카톡 쓰면 안 되는구나. 예? 뭐 이런 거 아닌가 저는.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쓰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는데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말로 하고 문자로 남기지 그렇지. 마라. 절대로 기록을 남기면 안 돼. 근데 이제 뭐 말로 해도 녹음해요, 녹음. 녹음하면 되잖아 요즘엔. 다 녹음되잖아. 전화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게 녹음이 아마 상대방이 동의 없이 녹음을 하잖아요. 그럼 증거로 채택이 안 돼. 아니 근데 불법 도감 청구. 그거 아니다라는 게 이번 오늘 또 이석기 의원 내라는 무 사건. 그렇죠. 그 상고심 동의하지 않은 결심을 하는데 하잖아요. 근데 거기도 그거잖아요. 동의하지 않은 상태 녹음을 한 거잖아. 그렇죠. 녹화를. 녹취를. 그게 영장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법이 개판이니까 뭐 있는 게 없고 없는 게 거기에다 있고 법을 그렇잖아요. 따지지 말아요. 그쪽은 법을
벗어난 지역에서 이미 그 헌법재판소가 헌법 개판소가 됐고. 그런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녹음하는 건 이제 다 가능하다 이거지 저는. 그렇지. 이제 딱 다 그 얘기 하면 돼. 이 경우는 됐는데 왜 여기는 안 되냐. 이렇게 그럼 하면.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마라. 그치. 이거구나. 그러니까 입 다물고 닥치고 살아라 이거요.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마라. 아니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얘기를 해. 선고심 오늘 선고심인데 지금 딱 2시네요. 그죠. 이제 막 시작하겠네. 이제. 하다 보면 푸시 날아오겠죠 뭐. 네. 뻔하지 뭐 파기환송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 뭐 그 대법원 재판관들한테 뭐 대단한 걸 기대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분들도 그 살 날이 많아서 요새 또 그 기대 수명도 좀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쭉쭉쭉 나가고 또 은퇴하고 나서 무슨 공기업 뭐 낙하산으로도 좀 타고 그러려면 그치. 좀 뭐 그냥 헌법재판소가 좋은 예를 보여줬으니까 뭐 그렇게 가서 서로 편하게 예상한 그리고 대로. 솔직히 헌재에서 무려 당을 해상시켰는데. 그렇죠. 이제 와서 뭐 무죄다 갑자기 무죄다 그러면 정말 이 재판관이 다 국민들 멘붕에 걸려요. 국민들은 어떻게 해? 일관성 있는 그 헌법 질서, 법치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각하의 바람이죠. 내 생각인가? 잘 모르겠어요. 형님 생각이죠. 네. 제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법이 어딨어. 짐이 법인데 님이. 폐하가 까라면 까는 거고. 황선 씨 구속되는 거 봐요. 아유, 뭐야? 근데 저 이번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알게 됐어요. 제가 그래도 예전에 통일운동도 했고 여전히 이제 지금은 안 하죠? 그 나쁜 생각이 남아 있어 아직. 그 빨리 털어버려요. 그래요. 그 나쁜 생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말을 해. 나쁜 생각은 삐라에 함께 날려보내. 그냥 우리 민족이 뭐 하나 돼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 근데 이제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본 게 어떻게 하면 이제 종북인가. 이번에 보니까 뭐 대동강변에 꽃이 이쁘다. 이거 종북이에요. 여기 고무찬양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구나.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이러면 북한 사람들은 순수하다, 순진하다, 뭐 이러면 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또리 장군의 마인드로다가 딱 무장을 해야.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문제가 됐잖아. 뭐 휴대폰 북한에서 많이 쓰더라. 그건 이제 직접 본 걸 얘기한 건데. 그것도 뭐 고무찬양으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고. 아니 근데 진짜 황당한 게 그런 지금 얘기했던 내용들 무슨 뭐 순박하다 뭐 이런 것들은 감정적인 표현 말고 휴대폰 쓴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있는 사실이잖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남북의 청에도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그건. 그러게. 연합뉴스에 사진 찍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연합뉴스에서도 맨날 사진 찍어 나오고. 그 남북의 창이 남북의 창 윈도우가 아니라 남북의 창이야. 찌르는 창. 자기는 진짜 무슨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순박하다 이러면서 이러면 종북이고 자기는 북에 가갖고 뭐 김일성 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은 뭐 거침없고 순박. 장군님 솔직한 김정일 사람이다. 장군님. 이게 완전히 무슨 종북이 아니야. 이건 동북이지 동북 같을 동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가이드라인이 다르네요. 가이드라인이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순박하면 안 돼요. 머리에 뿔도 좀 있어. 그러니까 뿔 좀 달아주고 가서. 북녘에다가 삐라를 보낼 때 지금 보내면 안 돼요. 그 북풍이 내려오잖아. 북서풍이 내려오니까 안 되고 여름에 삐라를 대규모로 에로 CD라든가 무슨 뭐 인터뷰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막 이런 거를 계속 대규모로 이걸 국책 사업으로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대동강 맥주 이런 것도 맛있다 그러면 안 되고 그 안에 뭐 알고 보니까 구데기가 들었더라 뭐 이런 거. 그렇죠. 발암물질 있더라. 발암물질 있다. 그런 거 얘기를 해줘. 이렇게 악선전을 해야지 종북이 아닌 거죠. 그렇죠. 졸라 못 산다더라. 전기가 잘 안 들어온다더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은 순박한 게 아니라 사실 따지고 보면 음흉하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순박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음흉하다. 이중인격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종북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네. 근데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뭐 사실은 뭐 좋은 결과 나오면 좋겠지만 사실 판결을 좀 기대하기는 그럴 리가 없죠. 어렵다고 보고 사법부의 일관성 있는 판결을 기대합니다. 뭘 일관성을 기대해요? 일관성 뭘 기대까지를 그럴 리가 없지. 그냥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건가? 기대 안 해도 되나? 기대까지 하고 그래? 그럴 리가 없지. 한 번도 폐하는 우리의 생각 테두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잖아요. 반전이 일어나 보지도 않고. 아니 요즘에 근데 이번에 그 뉴스 보니까 오늘 마지막에 이거 여론조사에 우리 박근혜 폐하 지지율이 33%까지 떨어져요. 그래도 많이 나왔네. 30% 미치라고 그러던데. 아니 뭐 지난번에 29% 뭐 이렇게 나온 조사도 있는데 뭐 이건 좀 공식적인 또 그 의미가 있나 봐요. 33%.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2주일 내에 2주 안에 10% 이상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매일매일 조사. 여론조사가요 매일매일 일당으로
팍 떨어졌다고. 근데 근데 아무래도 이번 그 지지율 폭락은 이 세금 폭탄 논란. 그렇죠. 이게 좀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수첩도 있어요. 그렇죠. 김무성 수첩도 그러니까 뭐 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서민들한테 와닿는 거기에, 건. 거기에 또 하나가 담배세잖아요. 담배세. 그렇죠. 담배세하고 사실 근데 그 전에 아무리 뭐 아이들이 300명 이상이 수장이 되건 뭐 국정원 부정선거가 되건 치러지건 정당을 해산하건 내란 음모를 간첩을 만들고 내란 세력을 만들고 이렇더라도 정말 탄탄했던 지지율이 국민들 자기 주머니에서 돈 몇 푼 나간다고. 물론 떨어진 건 정말 기쁘죠. 근데 그런 걸로 다 해갖고 떨어진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 좀 씁쓸하더라고요. 진짜. 자본주의. 아니 근데 씁쓸하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자기 문제로 안 와닿으면은 뭐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진보당이 해산됐다 그러지만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나랑 좀 다른 사람, 다른 사고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그 많으니까. 유명한 한참 유행했던 시 있잖아요. 뭐 나치가 공산주의자를 잡아갔을 때 뭐 나는 가만히 있었더라. 침묵했다. 침묵했다. 근데 그게 사실 맞는 얘기야. 아니, 난 유태인 아니니까. 난 공산주의자 아니니까. 그러니까 난 진보당 아니니까. 진보당이 사실 잘해봐야 지지율이 한 3%, 4% 나오는 그죠. 거잖아요. 그럼 사실 국민 한 97%, 6%는 이해관계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또 뭐 좀 세게 하다 저러나 보다. 아유, 네. 그래도 법 테두리 내에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담배는 얘기가 다르잖아요. 이건 대다수가 이해관계가, 상당수가 이해관계가 있잖아. 정 하나를 비롯해서. 뭐래요? 예, 많은 분들이 이해관계가 있고, 여기 이제 지금 결정타를 터뜨리는 게 세금폭탄이라고. 그렇죠. 예. 이거는 이해관계 없는 사람 거의 없는 거지, 지금. 실제로 예, 다만 10만 원이라도. 예, 그 보통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5월달, 6월달에 종소세를 신고를 해가지고 한 6월 말이나 7월 초에 돈을 받아요. 그 원천징수라고 해가지고 그 자기 한 수입의 3.3%를 원천징수로 떼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자기 12월이니까 자기 연수입 평균 그 월 수입의 한 30% 정도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그게 휴가비 정도가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0만 원 정도 내가 번다 그러면 한 5, 60만 원, 7, 8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거 휴가비가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 월급쟁이들, 그 샐러리맨들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1월 말까지 연말 정산을 해서 보통 이제 한 3, 4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5, 60만 원에서 7, 80만 원 정도를 많은 사람은 15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는다고. 그게 월급이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고 아예 거기다가 2, 30만 원에서 4, 50만 원까지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한 달 그러니까 받았던 거를 못 받고 더 내야 되니까 이게 월급 정도의 금액이 빠지는 거지. 이게 원래는 더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연말 정산을 하게 되면 또 12월, 1월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2월, 3월에 그 환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설 연휴 끼거나 그다음에 또 신학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 돈 쓸 일이 한참 많을 부모 때.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책가방도 사줘야 되고 세뱃돈 줘야 되고. 세뱃돈도 줘야 되고 차비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네. 이게 되게 심대한 타격이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 세금은 뭐 한 10몇만 원이지만은 원래 이제 더 받아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이게 사실 저는 가슴에 안 와닿아요. 세금이라는 사실 저도 것과 이제 받아야 많은 되는 거리를 두고 우르다가 살았기 더 나가야 때문에. 된다는. 예, 이거 뭐 사실 도대체 왜들 난린가? 우리처럼 이렇게 돈 버는 돈 없는 사람들은 별로 이해관계가 없어요. 환급 받는 그렇죠. 게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사실은 세금폭탄이에요. 세금폭탄이 좀 많이 터져가지고 사람들 많이 세금 냈으면 좋겠어.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나쁜 사람. 아니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뭐 난 그렇다는 사람이. 거지. 나 이해관계 없으니까. 최근 들어갔고 이제 미국에서도 네. 오바마 정부가 부자들 증세를 결정했어요. 그렇죠. 자본소득 세율, 최고 세율 이런 것도 높이고 상속세도 네, 높이고.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부자들한테 부유세, 예? 부유층한테 증세를 하고 저소득한테는 세금 깎아주는 뭐 그런 정책을 피고 영국이나 영국을 필두로 한 유럽 전체도 대부분 부유세를 최고 50%까지 막 걷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다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국무원에서 부자들 증세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여론을 뭐 만들고 있는데 세계에서 오직 단 우리나라만 부자들 세금은 계속 깎아주고 실제로 법인세가 엄청 낮아졌잖아요. 법인세가 엄청 낮아지고 기업 세금 깎아주고. 기업 세금 깎아주고 그 돈을 갖다가 오히려 담배세라든지 뭐 싱글세 뭐 별걸 다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세도 낮아졌지만 우리 알잖아요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그렇죠. 가정용이라든가 상업용, 농업용 전기요금, 교육용 전기요금에 비해서 엄청 싸요. 그 다음에 맞아요. 예.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지원금이 나와. 그러니까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금액은 따로
깎아지고 그죠. 그 굉장히 세금 혜택, 아니 현금 지원하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국제 정세하고 뭐 맨날 세계화 그러더니 진짜 세계화하려면은 아니 세계의 분위기하고 지금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역으로 가고 있으니 이게 무슨 세계화야 이게 지금. 아니 뭐 딴 것보다도 저는 뭐 사실 우리 여기 지금 애국전선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환급 받는 금액이 별로 강쌤 많으시려나? 어쨌든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닥 와닿진 않긴 합니다만은 그 공제가 기존에 있다가 공제되던 것들이 있다가 없어진 것들 중에 뭐 자녀 수에 대한 공제 그렇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폭 삭감이 되면 예. 100만 원 주던 걸 15만 원밖에 안 주고 뭐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하는 것 때문에 소득 공제라는 게 있고 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그렇죠. 바뀌었죠. 그러면서 많이 달라진 거고 네. 그다음에 폐하가 또 한마디 하셨잖아. 그래서 홍보가 부족한 거라고. 제도가 잘못된 게 홍보를 아니고. 잘해야지. 예. 아 그러면 국민을 이해가 안 되는 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세금을 그러니까, 더 많이 맞아요. 내는 거라고 홍보를 했어야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문법을 좀 맞춤법이라든가 어법에 좀 맞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그 호응 관계도 뭐 주어도 없고 아우 주어가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저런 게 싸가지가 없는 경우야. 뭘 더 바래. 말을 해주시는 것만도 같은데. 문제가 제가 생각이 무조건 짧았어요. 맞춰주길. 솔로세 때문에 지금 뭐 실질적으로 솔로세를 걸고 있다. 네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또 역으로다가 지금 정하나 얘기한 것처럼 아이들을 많이 낳으면 이렇게 가족 공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녀 그쵸, 공제가 그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아니 다둥이 가족 옛날에 말하자면 애들 더 많이 낳아 더 많이 낳아 그쵸. 오히려 그걸 갖다 가족 아이들 많이 낳으면 많이 낳을수록 그 자녀 공제를 더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다 그걸 없애니까 지금 애 많이 낳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차를 받는 거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잘 뭘 모르는 말도 거야. 안- 이 상황은 홍보가 잘못된 게 좀 뭐라고 보냐면은 솔로세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막 화를 냈잖아요. 근데 솔로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싱글세, 다 공평하게 싱글세. 하고 있습니다. 싱글세. 싱글세. 싱글세가 있고요. 첫째세, 둘째세, 셋째세, 넷째세. 예, 보편적으로 다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라고 해서 싱글이라고 화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옛날에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에 인두세라고 그러죠. 인두세. 그렇죠. 사람 머리 숫자대로다가 뭐 이거 그리고 1년에 배 한 필 뭐 이렇게 나중에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이 세금 전문으로 하는 어떤 그 일종의 흥신소 같은 게 생기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결혼식만 올려놓고 그 호적 통합 안 하고 따로 사는 게 쌀지. 그 컨설턴트. 결혼해서 그지. 세금 애를 기획사. 하나를 낳는 게 쌀지. 세금 설계사. 좋네 아주. 그 세무사 때문에 연말정산하니까 보통 이제 월급쟁이들 일정한 규모가 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담당의 세무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 보통 세무사 그렇죠. 사무소에서 그 연말정산을 좀 해줘요. 그런데도 뭐 별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월급쟁이들, 셀러리맨들이 개인적으로 세무사에 의뢰를 합니다. 5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이제 수수료를 주고 그런데도 혜택이 없는 거야. 저 같은 경우는 학원 강사니까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를 내요. 5월달, 6월달에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 환급 받을 걸 다 경비 처리해가지고 70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오히려 그 세무사에 내는 거보다 수수료 내는 것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거든. 그걸 이제 절세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티. 근데 이번에 그 연말정산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를 통해 받자 똑같아.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거기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가 그거는 있는 거지. 무슨 자영업자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고, 예? 솔직히 무슨 이 월급쟁이들은 월급쟁이들이 그냥 뜯기는 거죠. 그거는. 유리지갑이잖아요. 유리지갑. 다 무슨 뭐 보이는 절세를 해. 지갑인데. 예, 그냥 깔끔하게 더군다나 뜯기는 이번에 거지. 그 연말정산 내용을 보면 그 우리 보통 30, 40대 40대 그 월급 셀러리맨들이 가장 비용을 지출 많이 하는 게 교육비. 그쵸. 그다음에 또 부모랑 자식들의 어떤 병원비. 이게 교육비하고 병원비에 대한 세액공제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연말정산에서 없어졌죠. 대폭 누락. 없어졌죠. 아예 삭제가 되고. 맞아. 안경사도 깎아주고 뭐 그랬었어. 근데 뭐 의료비 이런 것들이 다 아예 공제에서 빠져버렸죠. 이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거든. 네. 애들 학원비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책값이라든가 책값은 빼고더라도 여러 가지 공과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대학 등록금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사이에 사방팔방에서 오르고 있어요. 예. 의료 수가도 오르고 뭐도 오르고. 그러니까 큰 것만 지금 여론에 그래도 초점이 되는 거야. 뭐 그냥 뭐 큰 거거나 아니면 좀 선정적인 거예요. 담배값. 싱글세 뭐 이런 건 좀 선정적이잖아요. 관심이 가고 뭐 담배값 이런 거는 이제 그 인상폭 자체가 안 크니까. 그다음에 14만 원의 세금 폭탄. 이건 근데 사실은 2014년 8월 8일 날인가 이 법안이 네. 통과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벌써 한 2년 전에 이게 예견된 사태인데, 근데 담배값도 그러잖아요. 담배값 인상한다는 얘기, 뭐 작년 뭐 하반기에 다 나왔던 얘기인데, 막상 당해 보니까 이제 예. 느끼는 거지. 열이 맞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피부로 체감하는 문제들만 한 요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2015년에 예, 여기저기서 지금 조금씩 다 올리고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부가 그렇다 치자 이거야. 그러면은 그 야당에서 꼼꼼하게 검토하고 반대할 거 반대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 때 6명의 의원만 반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뭐 여야 합의됐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반대한 사람들만 제대로 본 거지. 아니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그것도 6명 중에서도 새누리당 의원이 2명인가 3명인가 있더라고요. 3명이죠. 아니 근데 새누리당 의원까지 반대하는 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그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자기 새누리당이라도 그건 거 아니야 이게. 그렇죠. 당론에 반대한 거 아니야. 저렴한 땅개들의 수다. 생방송 애국전선. 근데 이게 근데 웃긴 게 소위 말하는 그 야당이랬던 그 정의당 이런 사람들은 왜 전부 다 왜 찬성을 하는 거야 그걸? 모르고 찬성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제대로 검토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안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쌓아놓고 또 연말에 정산하잖아요. 국회도 그러니까 콩콩콩하고 다 통과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대로 검토도 안 해보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 그래서 조금 아까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지금 모르는 것들이 좀 많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거를. 그리고 이제 2015년에 우리가 지금 몰랐던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2015년에 오르는 것들과 또 내리는 것도 좀 몇 가지 있어요. 2015년에 오르는 것들, 담배세, 주민세, 아직 뭐 통과는 안 되지만 뭐 싱글세, 자동차세, 상하수도 요금, 지하철 요금, 버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쓰레기 봉투값, 음료수값, 햄버거값, 냉동식품값, 생수, 식용유, 라면 뭐 이런 것들이 오른대요 등등. 그러니까 그리고 내리는 게 몇 가지 또 있더라고요. 네네. 2015년에 내리는 것들.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 눈 내린대요? 비, 우박, 서리 이런 것들이 내린대요. 안 오르는 게 없겠구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런 거잖아요. 담배값이 오르면은 그러니까 담배 값만 오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와 또 연관된 산업들이 있고, 그죠. 그와 관련된 데서 같이 오르는 게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담배 값이 오르니까 커피 전문점이 안 돼요, 장사가 잘. 그렇죠. 안 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생각하지 못한 거잖아요. 직장인들이 사실은 이제 점심시간에 담배 한 대 피면서 커피 한 잔 하러 이제 보통 그렇죠. 많이들 가는데. 밖에서 피지. 그래, 지금 갈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안 가. 자판기 커피 밖에서 피지. 누가 커피 전문점을 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생이 된단 말이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뭐 담배값만 올랐으니까 담배 문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치킨값 오른다. 우리 저번에 그쵸. 나갔잖아. 난 담배세 오를 때 담배 안 피니까 상관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와 연관된 것들이 있다는 거야. 예, 그게 이제 다 줄줄이 뭔가 좀 안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죠. 매우 중요한 거는 아닌데 시중 커피 브랜드 중에 콩다방이라고 있어요. 콩다방이 흡연실이 되게 좋았어.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매장이나 다 똑같이 뭐 소파 있고 환기 잘 되고 이제 흡연실이 굉장히 좋기로 유명한 다방이에요, 콩다방이. 근데 담배값 오른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어. 그렇게 돼요. 안 가지. 누구 미팅 있으면 그냥 담배 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데려가서 차 한잔 마시고 담배 피고 이제 이러는 건데 안 가.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술집 매출 같은 경우도 줄잖아요. 확 줄죠. 네. 술집 매출 같은 경우에도 줄어버리니까 그 담배 피해야 하는데 술 먹을 때는 담배 피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근데 술집에 담배를 못 피게 하면 굳이 술집 가서 먹을 필요가 없어. 조그만 술집까지 다 그게 시켰잖아요. 대형업소는 흡연실을 두거나 대형업소는 규모가 크면 자체에서 담배를 못 피게 돼요. 근데 조그만 업소 같은 게 그러니까 영세 동네 술집 이런 데는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서 안에서 담배를 펴도 된다고. 그렇죠. 거기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뭐 몇 테이블 없어. 왜냐면 음식의 어떤 퀄리티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경쟁력이 대형 업소에 비해서 딸리는 데다가 그나마 장점이 동네에서 가깝고 담배 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모든 사업장이 다 담배가 안 되는 거예요. 담배세를 올려가지고 정부 생각이 이런 거잖아요. 담배세를 올려가지고 어쨌건 지금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긴 맞아요. 이상하게 정책을 하는 건 이제 뭐냐면은 그럼 법인세도 올리고 그죠. 부자 증세를 해가지고 뭐 서민들도 좀 내자 이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누진을 적용해서 부자들 좀 많이 내고 서민 조금 내가지고 국가에서 이걸 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건 뭐 고용을 늘리건 해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건 맞단 말이야. 근데 2013년에 보니까 10대 재벌이 세수 감면액이 3,600억인가 그래요. 이런? 그러니까 거기는 오히려 줄여주고 부자들은 법인세는. 그러니까 이건 근데 그 이해되는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왜 이거 왜 뭐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돼야 고용이 늘어나고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경기 활성화돼도 그렇게 우리 주머니로 들어오나? 그렇지. 웃기네. 법인들의 감세를 해줘가지고 그걸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거야. 숫자 노름이죠. 네, 그지. 노름. 근데 그거 하려니까 이제 서민들을 쥐어짜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담배세를 올려버린단 말이야. 담배세가 들어오니까 아까 커피가 안 팔려. 술집이 잘 안 돼. 그럼 여기서 내던 세금이 그만큼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럼 총액적으로는 결국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예. 그렇죠. 결국은 근데 그 총액은 맞는데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재벌들이고. 그렇지. 재벌들만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망하고 있는 건 영세죠. 영세 아까 그 조그만 술집들, 조그만 카페들 이런 데가 다 망하는 거고. 게다가 이제 더 재밌는 제가 그걸 본 게 뭐냐면요. 이제 외국 담배 회사들이 우리나라 이 흡연자들이 애국심이 대단히 높아요. 네. 그잖아. 우리가 이제 양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거 어려서부터 막 90년대 초반에 양담배 피면 술집에서 싸움 나고 그랬어요. 이 개새끼 그렇지. 양담배 핀다고 막 선배들한테 이랬으니까. 뒤졌죠. 맞아요. 그런 심리가 있다 보니까 양담배 점유율이 그닥 높은 편이 아니었어. 네. 근데 이게 이제 혹이잖아 지금. 우리 국산담배 많이 올랐단 말이야. 예. 그래서 담배가 확 후려치는 거예요 지금. 보그인가? 보그 같은 예, 보그. 여기가 이제 3,500원 예. 뭐 이렇게 판매를 하더라고. 근데 일주일 만에 매출이 120%인가 늘어났어요 이게. 그럴 것 같아. 그렇게 되지 아무래도 느낌이 달라. 느낌이 바꿨어요, 달라. 보그로. 그러면 한 1,000원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원 정도 차이 나는 거야 일반적이 한 4,500원 정도 그러면 진짜 하니까. 그렇게 하겠네. 땡기지 그럼. 그리고 이제 말보로는 좀 비싼 편이었단 말이에요 담배를. 200원, 근데 이제 300원 비쌌죠. 어차피 한국 사람 담배랑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한 2, 300을 깎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이 가격을 똑같이. 4,500원을 맞춰버렸어. 예, 맞아요. 그것도 그 낙타 그려져 있는 담배 카멜. 카멜 뭐 이런 거 있잖아. 4,000원 파니까. 그건 4,000원. 지금 그러니까 뭐 디스 이런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디스 플러스가 4,100원인 거예요. 아니, 그렇지. 4,100원. 4,100원이 되니까 카멜이 4,000원이면 더 싼 거지. 디스 플러스가 제일 저가 담배였다고. 그렇죠. 요즘에 그러니까 웬만한 담배들은 4,500원인데 지금 국산 담배들이. 진짜. 그러니까 담배도 4,500원 됐고. 카멜 피죠 그러면은. 그리고 지금 솔직히 애국하고 싶은 마음. 예? 저요? 이걸 해가지고 박근혜를 주는 게 내가 애국이다 이런 생각이 드냐고 지금 국민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이제 심리적인 어떤 열받아서 더 양담배 마지노선 있잖아. 양담배는 피지 말아야지라는 마지노선을 박근혜가 확 무너뜨려 준 거예요. 안 펴, 이 씨발. 그죠. 차라리 안 피는 이제 저는 애국적 금연투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력이 있거나 애국적 금연투쟁이거나 애국적 양담배 세력이 생긴 거야 지금. 담배도 담배지만은 근데 웃긴 게 지금 와가지고 요즘에 이케아 논란이 있잖아. 이케아. 저희 동네 있잖아요. 아니 광명. 죽이지. 근데 이케아 같은 경우에도 그 전이면은 한참 그 싸웠을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 거 사야 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그렇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중소기업 사야 된다. 그래서 또 더군다나 이케아가 들어올 때 뭐 독도 이런 뭐 논란도 있었고, 그쵸, 일본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 그 지금 한참 되고 있는 논란이 같은 이케아 제품을 갖다가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보다 우리나라 더 비싸게 판다. 맞아. 그런 논란도 논란이 있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케아가 우리나라 거보다 더 싸다. 그렇기 때문에 이케아 엄청 올리는 거지. 그 사람들이 싸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기 부양 하려면은 갖다가 옛날처럼 무슨 뭐 국산품 장려 운동 국산품 쓰자 뭐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쓰게끔 만들어 사람들한테 그렇지. 애국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건 진짜 열받아갖고 우리나라 더 안 사고 싶은. 그러니까 이제 뚝뚝 떨어뜨려요. 그런 애국심 문제를 떠나서 이제 어떤 문제가 이렇게 발생을 하냐면요. 그러면 그 담배 임상공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아주 이제 돈벌이 좀 되는 공사잖아요. 그렇죠. 여기 매출이 확 줄었을 거라는 거야 지금. 실제로 굉장히 많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금연 때문에 줄고, 그다음에 이렇게 외산 담배들이 이제 점유율이 높아지니까 높아지니까. 또 줄고. 그럼 결과적으로 정부가 가져가는 이거 세금을 올리는 효과 있잖아. 예. 이게 뭐 제대로 지금 발휘가 되겠냐 이거예요. 한 6개월 좀 지나서 의미 있는 통계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지금 담배를 그 국민 건강을 위해서 뭐 그렇게 올리는 거다라고 얘기했으면은 솔직히 해갖고 그 외국처럼 갖다가 뭐 폐 썩은 그림 그런 거 있잖아. 사진. 그런 거 왜 안 붙여? 그니까. 저 순간적으로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아까 그 보근가 하는 그 담배가, 혹시 여왕이 만든, 뭐 이런 거 아닌가? 순간 막, 자기가 투자 자기가 투자 그런 거 아닌가? 이래서 일단 좀 순간 소름 돋았어. 소유주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한테 담배 흡연을 떨어뜨리면 그런 거를 해야지. 그런 건 안 너무 하고. 그리고 그런 사진을 붙이면 안 되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그렇지 그거지. 지금 이제 여론에 못 이겨가지고 밀리긴 했는데 지금 경기가 급격히 하강 곡선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가 명절 앞두고 돈이 풀려야 되는 시기란 말이야. 그죠. 예, 근데 이 시기에 세금을 다 걷어버리고, 그 보너스를 다 그냥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아주 치명타를 주는 거야. 이제
뭐 명절 경기까지도 완전히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죠. 작사를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영업, 안 그래도 담배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자영업 전체가 휘청휘청하고 있는데 자영업 쪽은 이번 명절을 계기로 완전히 쪽박차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상황이었다는 그리고 거야. 실제로 명절날 되면은 가족들이 일가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면서 정치 얘기도 하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잖아요. 그때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 총선이라든가 대선 직전에 있는 명절에 명절 인심, 그 명절의 여론이 되게 중요하잖아. 여기서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설인데 이때 민심이 폭발할 수 있어요. 보통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우리 각하 시절에 4대강 파헤치고 그랬죠? 무서워. 예. 그 다음에 그 사치와 방탕 90만 원짜리 휴지통 막 들어오죠. 그 다음에 또 그 집권자가 통치자가 색을 밝혀요. 그래서 왜 그 남자친구가 있잖아요, 우리. 아, 그 얘기는 뭐, 조심히 하는 걸로.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러면 영국의 그분. 영국의 그분이죠. 하여튼 뭐, 우리나라는 그럴 리가 없어요. 아, 독일이구나, 여자도.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삼박자가 따다닥 맞아가고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와트 타일러의 난, 자크리의 난, 뭐 춘추 전국시대에는 무슨 뭐 진승 오강의 난, 황소의 난, 당나라 때. 이런 그 농민 반란들이라든가 우리나라도 뭐 김삼이의 난, 그 고려시대 많이 일어났거든요. 임진왜란 전후로도. 아, 근데 전 지지율이,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지지율이 33% 나왔다는데, 20몇% 나왔다는데, 이것도 못 믿겠어. 다녀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좋다는 사람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5, 60대, 70대 이런 사람들 아직까지.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런 얘기 막 하잖아. 근데 지금 어르신들 다 입 다물었어요. 7, 8. 적어도 입은 다물었어. 어르신들도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해요. 이 동네 어디 식당 이런 데를 다녀봐도 예전에는 폐하 예찬하신 분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잘 안 보이는. 욕하는 사람 무지 많이 늘어났어요. 욕은 엄청 많이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박근혜 정부를 당선되게 만들어준 공신 중에 하나가 이제 50대라고 얘기하는데 5, 60대. 50대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그건 아마 세금 영향이 예, 세금 그렇지. 세금 이후로 50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고 왜냐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연금을 이제 받아야 될 나이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죠. 이제 또 그리고 50대 정도 되면 그래도 직장인들 사이 이미 퇴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직장인이시라면 연봉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 되시면 그러면 당연히 각하께서 이야기하시는 뭐 5천 이상의 그리고 7천 이하의 딱 그 사이에 끼시고 하지만 들어가는 돈은 굉장히 많고 그럼 늘어나죠. 계속. 자녀들 대학 교육 시킬 나이고 그다음에 또 시집 장가 보낼 나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은 진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지출되는 맞아요. 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격차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짜 황당한 게 지금 일베에서 지금 떠도는 말 중에서 하나가 저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근해 네, 노근해라는 거 여기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를 합성시킨 말이죠. 비하시키려고 그 박근혜를. 노무현 대통령이나 일베들이 되게 싫어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뭐 노알라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하고 똑같다. 그래갖고 이런 말이야. 그래갖고 아니 노근해. 무슨 그런 그러니까 지네끼리 쓰는 말이에요. 그래갖고 노근해라는 말이 지금 엄청 돌고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는 이명박근혜라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일베 안에서도 박근혜를 까는 분위기가 엄청나게 심해졌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하다못해 일베들도 싫어한다 박근혜를. 아니 저는 이번에 IS를 찾아간 청소년이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일베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는 것이 이 친구 한 주장이 어떤 그저 페미니스트들이 싫어가지고 IS를 간다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한다고. 근데 갔다가 깜짝 놀랐겠는데 거긴 페미니스트와 아무 상관이 없는 데인데. 아니 근데 뭐 정서적으로는 공감이 될 수 있어요. 페미니스트가 싫어가지고. 싫어서 가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쨌건 여성이 싫어서. IS가 뭐 페미니스트에 대한 공격을 하고 뭐 이런 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슬람 보통 극단주의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좀 봉건적인 태도가 있지. 근데 뭐 그건 그냥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격의 대상이 페미니스트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IS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그 미국에 대항하는 항일이 아니죠. 항미 무장투쟁 단체고 그 조직이 거의 준 국가죠. 예, 뭐 그런 세력이죠. 그렇죠. 예.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IS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어요. 뭐 신문 방송으로 보면 그러면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분단된 지 또 광복된 지 70년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 1930년대 40년대 항일 무장투쟁하던 우리 독립군들을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신문들 그 다음에 또 우리 남한에 있었던 북한에 있었던 친일파들
그다음에 또 서양의 언론들, 서양 국가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좀 균형 잡힌 시각,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IS라든가 IS로 찾아간 우리 소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좀 냉정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좀 IS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게 별로 없고 언론에서도 뭐 정확히 다루는 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 또 이제 두고는 봐야 되겠죠. 그들의 실체는.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IS가 뭔지는 전 떠나서 이 아이가 가면서 그러니까 일베로 추정되는 그런 이제 아이덴티티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친구잖아. 예. 근데 가면서 뭐냐면 새 삶을 찾고 싶어서 그걸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잘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일베 성향을 가진 어떤 젊은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이 이제 일베 천국인 시대잖아요. 그러게. 그렇죠. 그렇잖아. 이 박근혜 대통령의 치하에서 그야말로 이게 너무 좋은 나라. 지상 낙원이잖아. 이것이야말로. 서북 청년단도 이제 딱 떴고. 그죠? 이거보다 더 어떻게 지상 낙원이 있을 수 있을까? 일베의 관점에서 볼 때? 없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 상태가 싫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 이슬람으로 가겠다. 근데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인터넷에서 자기들끼리 떠드는 거에 뭐 대리만족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제 컴퓨터 끄고 세상에 나오면 또 똑같은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친구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을 안 했더만요. 그 나이는 18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은둔형 외톨이. 네, 정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러니까 이제 그 터키 갈 때도 그 저기 누구야? 김모 씨인가 이렇게 같이 동행하잖아요. 그 얘가 사고 칠까봐 혹시 모르니까 같이 가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근데도 이제 간 거지. 어쨌든. 근데 그런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상적인 청소년들, 그러니까 18살 되면은 고2 아니면 고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이제 공부하는 거 빼고 그냥 이제 학업에서 좀 자유로워졌다고 가정을 할 때 걔네들 입장에서 부모가 재벌이 아닌 이상에 자기 전망이나 자기 미래를 그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은 아니다. 그건 그렇죠. 좀 동의가 돼요. 네네. 그냥 그 나이에 이제 욱해가지고 한번 뭐 그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 상황이 양극화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전망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꿈과 무슨 미래에 대한 성공, 이런 거를 꿈꾸기 어려운 시대. 그러니까 계급이 고착된 시대라고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그렇죠. 극단주의에 이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이번에 잘 보면 IS도 어쨌든 테러 조직이란 말이야, 국제적인. 그렇죠. 근데 그 일베 친구들이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현혹되는 거예요. 근데 일베 그 얼마 전에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 네. 폭탄 테러.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일베가 극단화되고 있는 저는 이미 그런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요. 그리고 더 극단주의적인 행동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전에는 온라인상에서만 이야기로 그냥 농담 따먹고 하고 말던 그들이 이제 아예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밖으로 나와서 좀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그 계기가 된 게 그 세월호 그 광화문에 할 때 추모 그 열렸을 때 치킨 먹었던. 근데 그것 때문에 내일 재판이야 지금. 재판이에요? 내일 재판이야 지금. 근데 법원이 개같이 돌아가가지고 형님 그 뭐 결과도 낙담할 수 없겠는데. 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니, 기속감도 아니야. 너무 많이 기속감도 해서.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일베 청년이 그 황선 씨 신은미 씨 테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했어. 아니, 그좀 마치 두둔하듯이. 국가의 나라 안에서 테러가 일어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언급을 안 했어요. 마치 부추기는 듯이 얘기를 한 거고. 그 결과 이제 IS로의 가담을 하는 이제는 단계까지 나타난 가서 기술을 배우려고 했던 건 아닐까요? 제 그 아이가 큰 아이가 지금 고2 올라가요. 그러면 17? 네. 근데 며칠 전에 밤에 아이가 이제 좀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더라고요. 저런.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그 전공을 선택을 했어요. 이제 타학을 시키기로 했는데 그러면서 되게 고민이 많나 봐요. 내가 이거를 하면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까지 온 것 같아 지금 나한테. 전망에 대한 그런 생각 하죠. 네, 그래갖고 나한테 아빠 내가 지금 전공해가지고 정 갈 데 없으면 아빠네 극단 지시가. 야, 이놈아. 같이 굶을리냐.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얼마 전에 한참 유행이 됐던 국제시장을 봤었어요. 영화? 네. 근데 물론 국제시장에서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 시대적 배경을 무시하고 그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은근히 좀 까는 그런 것들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도 보이지가 않아갖고 약간 좀 수준이 낮다. 나도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국제 시장의 어떤 산업화 시대, 전쟁 시대부터 산업화 시대 이 사람들의 그런 열정이라든지 어떤 피와 땀 같은 경우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땀 같은 그렇죠. 국민이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그 당시에 그 세대가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예요. 그렇죠. 저희 아버님 세대.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행복했던 게 정말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랬지만은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경제적인 무언가가 대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츰차츰 경제가 나아지는 것도 보고 소득 수준이 나아지는 것도 보고 이런 겪었잖아요. 그리고 좀 몇 년만 이렇게 힘들어 갖고 이렇게 그 땀 흘리면은 월급의 절반 정도만 이렇게 그 모으면은 집도 살 수 있고. 그렇죠. 뭐 그런 세대였었어요. 마이카 시대. 네, 뭐 이런 살 수 꿈들이 있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때는 그냥 나름대로 다 희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세대는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보면 민주화 세대잖아요. 민주화 세대. 그렇죠. 그래서 민주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가 그 정말 열심히 투쟁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 고문도 당하고 끌려가고 매도 맞고 정말 암울한 시대였지만은 하루하루 정말 나아지는 꼴을 봤어요. 나라가 적어도 뭐 지금 고문당하지는 그렇죠. 않으니까. 뭐 김대중 정권도 우리가 이렇게 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그 차츰차츰 나아지는 것들 속에서 우리 희망을 봤죠. 희망을 우리나라의 희망을 봤어요. 민주화적인.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과연 또 그 다음 세대가 X세대라고 하죠. X세대. X세대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다가 뭐 민주화 선배들이 일궈온 어떤 경제적인 어떤 틀이라든지 민주적인 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문화적인 그 부분들이 많이 낮았어요. 그게 90년대죠. 네, 그렇죠. 자유분방하고 뭐 좀 즐기는 시대였지. 아니, 우리가 막 욕은 했지만은 나름대로다가 우리 졸업하면 나름대로다가 취직은 그렇게 옛날보다는 안 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어렵진 있었다. 않았어요. 네, 먹고 살 수는 있었다. 나름대로 괜찮은 사회에서 우리 살 것이다. 라는 희망은 있었어요. 공부 좀 잘하면. 근데 대학도 갈 수 있고. 지금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딱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만 같은 내일이 됐으면 좋겠다. 네. 이 정도라도 유지했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 지금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딱 그걸 것 같아요. 내일이 더 나빠지지만 말아라.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는 않은 오늘과 같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이 없는 세대가 정말 아까 얘기했던 IS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거죠. IS 그러니까 극단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더 나아질 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도안이면 뭐다. 그지.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이래 가라 저래 가나 한평생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 있어봤자 도안이면 개 아니면은 백도가 아니길 바라는 그런 그래서 그 세대인데. 18세 그 청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소년이라고 그래야 되나? 청소년쯤이죠. 아무튼 그 친구의 결심의 어떤 배경을 제공해 준 거는 어쨌든 폐하치하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새 삶은 찾고 싶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제가 알고 예전에 이제 한 보도를 보니까 IS가 이제 국제에서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IS 보면은 한 1만여 명 지금 뭐 조직이 더 커졌을 것 같은데 한 1년 전에 규모가 한 1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 10만 정도 된다고 그러죠. 아랍인들이 한 5천 된다면은 5천 명 정도는 다국적군이야. 걔네 전통이잖아. 그래갖고 뭐 영국이니 프랑스 특히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 근데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 돈을 꽤 줘. 그리고 그쪽에 이제 어딥니까? 그 이라크, 시리아 이런 지역을 사실상 통치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뭐 석유 같은 거 파내고 그런단 말이야. 그 돈이 꽤 있어요. 이 세력이. 그 말씀 되게 좋은 말씀인데 용병들이 몰리는 이유가 있더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외지인들이 용병으로 거길 가면은 현지인들보다 나은 대접을 받아요. 그렇지. 그래야 용병이 계속 모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돈도 꽤 주더라고 보니까 뭐 유럽에서 웬만큼 취직하는 것보다. 그거 가면 괜찮아요. 원래 4대 보험도 되나요? 원래 유럽에서도 스위스 보험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국가 단계는 아니니까. 걔도 얼마 좋아요. 세금 없잖아. 세금 폭탄 맞을 일이 없어요. 거기는. 담배 싸고. 원래 스위스라는 나라가 원래 되게 가난한 나라에서 산악지대고 그런데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용병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용병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경제적으로 올라간 나라죠. 로마 교황청의 근위병들이 이제 스위스 출신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스위스 밀리터리 칼도 있고 뭐. 그게 지금도 그래. 바티칸은 스위스가 지켜. 그러니까 스위스 용병 같다. 전통이니까. 그래서 그 칼이 유명해진 거예요. 그게 용병 문화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 때문에 IS 출신의 군인이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군인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뭐 그런 약간 일베 유형의 이런 어떤 일타령이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이 되지만 얼마 전에 그냥 장난전화 비슷하게 끝나긴 했는데 청와대 폭파 대통령 관저 사저죠 사저 사저로 삼성동 폭파 폭파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나고 검경이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서 이거 사회가 너무 극단화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진짜 터지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상당히 걱정이 돼요. 트위터에다가 농담식으로 얘기했다고 그걸 갖다가 출동해가지고 그냥 나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언제부턴가 대통령이 집권 여당으로부터 대통령이 탈당을 요구받는 때가 왔었어요. 늘 그랬죠. 선거 때 되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선거 때 되면.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언제냐면 보통 집권 여당보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서 오히려 집권 여당에서는 다음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는데 집권을 못할 것 같다. 우리 당의 지지율이 집권 여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가 대통령 때문이다.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죠. 새누리당 지지율 밑으로 갔죠. 예.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야당과 국민들의 공격과 비판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정부 여당 안에서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김무성 반기를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밀고 땡기고도 뭐 숙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점점 더 그런 것들이 파열하면서 어떤 정책이든 좋은 정책이든 나쁜 정책이든 간에 그 정책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나쁘게 가더라도 국민들이 예상을 하고 충분히 준비를 하게 되면 그 연착륙할 수가 있거든요. 극복해낼 수가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이제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전혀 대책이 없어요. 전 태어나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 그러니까 기자회견 같은 거 있잖아. 시장 가서 오뎅 먹고 이러는 게 아무 의미 없지만 그냥 이미지 메이킹 해가지고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통치행위잖아요. 그렇죠. 밤에 포장마차 쓱 가가지고 소주 한잔 마시고 아무리 진짜 뭐 이상한 사람 뭐 쥐가 대통령을 해도 가서 오뎅 한번 먹어주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요. 한 며칠은 간단 말이야. 목도리 둘러주고. 그런가. 그럼 뭐 그런 걸로 쇼하는 게 자본주의 정치인 건데. 아니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했는데 지지율 내려가고 있어. 하면 할수록. 난 이건 태어나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나? 그럼 도대체 앞으로 이분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 사퇴. 그거 외엔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뭐 이게 기대될 수 있는 여지가 하등 없다. 하등 없다 이거는. 전혀 없다. 그것도 어떻게 작년에 했던 그 연설하고 말투만 조금씩 바꿔고 똑같이 하고 맞춤법만 교정한 것 같아요. 제가 사골 기자회견은 처음 봤어요. 무슨 무적도 아니고 이게. 여기는 진짜? 늘 재탕이잖아요. 총리도 재탕. 그러네. 기자회견도 재탕. 아니 근데 총리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요즘에 총리는 그냥 병풍인가요? 병풍? 원래 그랬죠. 원래부터 병풍이었지. 그분이 어떤 존재감 없는 거. 대단하신 분이에요. 원래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아무것도 진짜 안 하더라고요. 유령 총리. 아무것도 안 해요. 보통 옛날에 대통령 임금이 있는지 없는지 임금이 누군지도 모를 때를 그 정치가 안정돼서 태평성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지금 총리가 있는지 없는지 누군지 몰라. 진짜 태평성대지. 그런 거예요. 대박이죠. 총리가 없어도 나라가 굴러가니까 얼마나 우리가 진짜 완성도 높은 나라가 됐어요. 그렇죠. 아니 원래 총리 서열 2위 아니에요, 나라 국가 서열 2위. 그렇죠, 국가 서열. 그건 뭐 큰일 날 소리 하시네요. 서열이는 저기 아니 원래가 아니 무슨 소리야? 서열을 막 지금 혼돈하고 그러면 안 되죠. 최정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오 이거 왜요? 지금 뭐 민중의 소리 그 속보가 저한테 푸시가 딱 날라오는데 대법원 이석기 내라는 모 무죄 확정. 이라고 떴네요. 내라는 뭐는? 파기환송을 안 했다는 얘기가. 근데 몇 건이 있으니까. 읽어봐야겠지만요. 뭐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그걸 이제 와서 다시 파기환송을 하면은. 그렇죠. 사실 더 자기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몇 년 또 가는 거죠. 재판을 또 몇 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청와대가 흥청망청 돈 써가지고 한번 이제 사단이 났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90만 원짜리 쓰레기통. 뭐 50만 원짜리 그 티슈 머시기, 그다음 150만 원짜리 무슨 킹코브라 의자? 의자가 150만 원짜리도 있어요. 코브라 가죽으로 만들었나? 그 의자는 사진이 있는데, 그 쓰레기통 사진은 진짜 못 찾겠대. 그게 뭐 말로만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굵은 호두나무를 장인께서 한 올 한 올 깎으셨다는데. 근데 진짜로 실존하는 거예요? 90만 원짜리. 90만 원. 그게 서류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고 핸드메이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명박 전임 각하께서는 저기 어디야 쿠르드 유전 이런 거 거기서 물 퍼가지고 이렇게 뒷돈 땡기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긴 좀 더 디테일한 것 같아. 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하여튼 그런 작업을 재밌는 걸 했더라고. 그 카톡으로. 뭘? 주고받는 거예요. 봤어요. 카톡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제 석유 이걸 하자 그랬더니 석유 공사 사장이 정말? 진짜로? 리얼리? 뭐 이런 분위기. 한다 하니까 했어. 좀 지나다가 카카 드디어 터졌습니다. 근데 물 반 석유 반. 그러니까 바로 그 수자원 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가 가질래? 야, 물이 나오는데 좀 어떻게 해볼 생각 없니? 받아. 예. 좀 대단한 정권이에요. 예. 진짜 대박인 게
옛날에 왜 인디애나 존스 영화 있었잖아요. 그 성배를 찾아서 뭐 크리스탈 해골을 찾아서 이제는 이제 한 10년 20년 있다가 크리넥스 휴지통을 찾아서 영화 나올 것 같아요. 그 어디에 있냐? 이 전설의 레전드로 이렇게 딱 나올 것 같아요. 호두 나무로 깎아대잖아요.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고가의 쓰레기통으로 제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진시황도 뭐 고고학자들이 다 덤벼들겠네. 네. 오늘 세금 폭탄 클라라, 클나라. 연예인 클라라 말고. 그 얘기 아니에요. 클라라. 세금 폭탄 클나겠다. 발음 잘해야 돼. 클나라 편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던 부마 항쟁이 이 부가가치세 논란이 또 증폭되면서 크게 일어났었죠. 그 따님의 시대에 와서도 똑같이 조세 저항 때문에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물론 당장에는 이 세금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안에는 그간 일어났던 수많은 분노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법 질서가 망가져도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게끔 느껴졌던 많은 분들이 그저 담배 한 대 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담배세 뜯고요. 술이라도 마셔야지 하니까 술세 뜯겠다고 하고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당장에 내 가족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라고 생각하며 애써 모른 척 가슴 아파하면서도 지나쳤던 분들에게 가족세, 싱글세, 의료비, 교육비 꼼꼼히 뜯어내고 그러면서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재벌들 너무 힘들다고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도저히 이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월 22일 날도 평년 기온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데 오히려 체감온도는 너무나도 춥게 느껴지는 요즘 오빠들 전 세계적으로 부자 증세가 답이라고 하는데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서만 서민 증세를 외치는 이 정부에게 부마 항쟁에 이은 시즌2 담배 항쟁? 연말정산 항쟁?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새순이 돋아온다. 연두빛 새이파리 내가 바로 강철이구나. 어묵한 겨울도 두터운 껍질도 자신의 힘으로 보드라움으로 이겼으니 썩어가는 것들 크게서는 바로 그곳에서 분노처럼 불끈불끈 새싹이 돋는구나. 부드러운 만큼 강하게 여린 만큼 우람하게 썩어진 고목의 새로 새순이 돋는구나. 강철 새잎이 돋는다. 연두빛